안녕하세요.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미술심리작업치료 강의를 맡은 조혜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오랫동안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술심리 상담 워크북이 출간되었습니다. 박수. 네, 서울을 거쳐서 또 울산에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은 또 속초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예술심리 상담 워크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담자에게 또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이 교재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짧게는 2년, 벌써 몇 년째 함께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사용해 왔던 여러분들이 이제 워크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구입한 분은 벌써 구입하셨고요. 또 이제 구입하시게 될 것이고, 또 제가 단톡으로 구체적인 순서와 또 페이지 그리고 실제 사용법을 계속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책자의 표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김다혜 작가님, 귀한 제자가 이렇게 도안도 하고 전체적인 편집도 하고 또 이렇게 예쁘게 잘 해서 너무 뿌듯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조혜경 박사의 예술심리상담 워크북은 큰사랑드림 컨텐츠 연구소입니다. 이제 출판사로 그 신고필을 마쳤고요. 바코드를 받아서 이제 저작권에 등록도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들어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며 오늘도 호수공원에 있는 복지관을 다녀오고요. 어제는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서 이 아이가 청소년기에 겪는 아픔과 위기 등을 이제 들으면서 함께 공감을 하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도울 것인가를 또 의논을 하고 또 연계성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령대를 만나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태영아에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이 아이가 갖는 행복이 이제 조금씩 보여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듯이 인생의 전 단계에서는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만나는 위기와 문제를 나누고 또 완화시키는 부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술심리 상담을 위한 미술, 음악, 동작, 활동, 다양한 12가지 이상의 매체로 플랫폼을 만들어 치유라는 동네를 한 바퀴 같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시작이 여러분의 발판과 메시지가 되어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17일 조혜경 교육학 박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활동일은 초기 면담 HTP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심리 상담에서는 초기 면담을 KHTP로 한다는
기본 원리를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활동 두 번째는 동적 가족화 및 가계도입니다. 동적 가족화는 전 연령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계도는 청소년에서 그 청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부터 시작해서 또 전 연령대에 이렇게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 3은 나의 장단점 찾기입니다. 여기는 나의 정체성도 찾고 진로 정체감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상처 치유하기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말, 상처 준 말, 또 내가 스트레스, 위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활동 5는 버킷리스트와 나의 힘입니다. 그럼 나는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도전하고 나는 어떤 힘을 키울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활동 6은 드로잉 기법입니다. 나는 백지가 무서워요. 나는 백지만 보면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푸드 테라피입니다. 푸드 테라피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우리 배경은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푸드 테라피를 연구하고 또 전문가 과정을 마친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이 부분을 함께 이제 세워져 갈 겁니다. 종이 공예입니다. 종이 기법, 또 이제 다양한 재활용 기법을 통해서 어떤 공예를 해 나가는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10년 후에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디에 도전을 해서 또 10년 뒤에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활동 10번째는 서예와 켈리 테라피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서예와 켈리 테라피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활동 11번째는 도예 기법입니다. 아이들에게 구울 수 있는 그 흙을 가지고 덩이를 하나 툭 잘라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만들어 나갈 때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태어나기도 하죠. 자, 운동 기법입니다. 어떻게 호흡하고 기본적인 운동을 하고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자, 음악 치료입니다. 버스킹과 기본 타악기 또 여러 가지 음악으로 또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안내할 것입니다. 자, 소중한 나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의 주변에 있는 나를 살리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지금까지 그 만남의 축복을 주셨던 소중한 그 내가 어떻게 성장하며 또 그 나를 어떻게 지키고 위기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법 알기입니다. 법제 교육은 주로 스쿨폴리스나 그 학교 담당 전담 경관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가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다루어 갈 것입니다. 자, 금연 교육입니다. 저는 그냥 옆에 있기만 했어요. 그냥 친구가 담배를 사는데 근처에 있기만 했는데 저는 왔는걸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지만 이 아이가 도전하는 금연을 하고 흡연에서 빠져나오는 수많은 노력들을 또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겁니다. 자, 마약류 예방 교육입니다. 지금은 벌써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위기나 문제 속에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마약류 예방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산책을 하거나 또 예쁜 꽃을 보거나 또 그
그 자연을 통해서 원해를 통해 이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볼 것이고, 또 해양 치료입니다. 조개 껍질과 또 바다를 배경으로 또 그 해양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구체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자, 영화를 통해서 영화의 내용과 영화의 배경과 또 영화를 통해서 전개되는 많은 삶을 보면서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치유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다음은 감사로 표현하기. 상처의 결론적인 열매는 결국은 감사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고통과 비교의식과 상처로 얼룩졌던 내가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후기 면담입니다. 다시 HTP를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모든 활동을 겪은 후에 체험한 후에 KHTP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또 오늘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부분은 감사했다. 또 이런 부분은 내가 다시는 이 시간 속에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맛있는 간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이기도 하고,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뒤에는 비행 후에 오는 장소가 아닌 성공해서 선생님과 제가 공동 관심사인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 시간대에 선생님을 찾아올게요. 이렇게 예쁘게 붙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진학을 하게 되거나 또 새로운 환경에 접할 때는 전화로 하거나 또 톡이나 직접 찾아오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프로그램을 마무리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활동 1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초기 면담의 KHTP는 나의 일상 속에 우리가 접하는 집, 나무, 사람, 하우스, 트리, 퍼슨. 오늘도 이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단 한 사람을 그릴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을 그릴 수 있지만, 내가 기거하는, 내가 생각하는 집과 내가 생각하는 나무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혹은 나를 통해서 그리기는 하지만 결국은 people도 person으로 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우리 표현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했는데, 그 호수공원의 아름다운 배경으로 조기 면담의 그 분석을 들으면서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뵈면 안 돼요? 나의 지나온 과거를 존중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의 나의 문제와 또 나의 행복도도 아시고 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아시고 또 향후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또 100세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지를 읽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면서 행복한 이제 나들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함께 박수치고 예쁜 이제 호박으로 만든 노란 떡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던데 함께 이제 다과도 나누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 됐고,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남 같지 않고 굉장히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었더라면 S대를 가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면담은 아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처음 만났던 아이들도 문제와 위기와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서 아이가 축 처진 어깨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안녕하세요가 이제 그냥 속에서 이렇게 들어간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언제쯤 저를 야단치실 건가요? 하고 들어오는데
크레파스 앞에 서면 아이들이 조금씩 자기 감정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려놓고는 선생님 이거 그리고 야단치실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야단치실 거면 지금 야단치세요. 간식을 줘도 먹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늘 야단을 맞아야 된다는 그 개념 속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는 야단을 치는 공간이거나 너의 잘못된 행동을 질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너를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하고 또 관계 형성을 회복하고 다시 집으로 학교로 또 다른 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당당하게 내 모든 위기와 문제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많은 것을 내려놓으면서 마음문을 엽니다. 가장 마음문을 열 때는 이걸 분석하고 개별 상담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내려놓죠. 우리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직원들이 함께 많은 걸 내려놓으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가정 환경, 또 상처, 회복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고 그걸 목적으로 하고 또 기대 효과를 가져봅니다.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소생되고 또 잃어버린 나를 찾기도 하고 내면에 있는 아픔을 끄집어내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그림은 5가지로 분석합니다. KHTP 풍경화를 분석할 때는 먼저 색을 봅니다. 집에 들어간 색의 심리 생리와 옷에 칠한 심리 생리와 화지의 바탕은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색의 중요한 심리 생리적 의미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색채 심리는 굉장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3년 가까이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학습과 또 기초를 닦아왔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기 면담을 하시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먼저 색을 보고 그 다음에는 형태의 의미를 봅니다. 하우스 트리 펄슨, 그러니까 집나무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형태의 의미를 보고요. 세 번째는 크기도 봅니다. 우리가 그린 이 그림의 크기는 어떤지.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위치입니다. 태양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떨어져 있는지 한쪽 구석으로 갔는지 사람은 어느 곳에 있는지 그 크기와 위치가 어딘가를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나무입니다. 나무를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집을 볼 때도 선을 봅니다. 선.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한 끊어진 선인지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한 선인지 아니면 힘있고 강한 선인지 약하고 굉장히 미약한 선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5가지를 보면서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 구체적인 그 부분을 5가지 본다는 것과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로 원근법을 기본으로 해서 그림을 분석한다는 것은 꼭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다가 만 거, 지운 것이나 찢어버린 것이나 뭉개진 것도 관찰의 한 부분으로 하면서 또 분석을 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계 개념에서 일반적인 세계 개념은 빨강은 활기와 열정과 정열과 삶의 원동력,
이렇게 보지만 심리 생리적인 의미는 분노, 비판, 공격입니다. 이 빨강이 집에 들어갔을 때 빨강, 주황, 노랑, 보라 이런 따뜻한 색이 집에 색채가 가미되었을 때는 우환입니다. 우환, 그죠? 자, 그러면 빨강과 황토색이는 우리 세계 분석에서는 색채 심리에서는 12색을 주로 쓰면서 비슷한 색은 함께 묶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황토색은 갈색으로, 자주색은 보라의 개념으로, 자, 그러면 회색은 검정과 함께 이렇게 봤을 때에 한 집에서 3가지 이상, 4가지 정도의 색이 나타나면 구조요청의 개념과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화지의 바탕은 가정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 그래서 어항, 시냇물, 강물, 바다, 폭포, 모든 물의 개념은 가정 환경이고 화지의 바탕, 그리고 하늘, 언덕,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환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나무의 의미는 줄기까지는 신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지는 두뇌를 의미합니다. 두뇌 활동, 잎과 함께 활동을 살펴볼 수 있으며 건강의 상태, 매맞은 흔적, 그리고 잔소리에 대한 내담자가 갖는 느낌, 또 태도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자신에 대한 과거의 상처 등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사람은 결국은 개인의 심리겠죠, 그죠? 개인의 심리를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떤 내면의 그 위장된 분노, 내재되어 있는 분노와 억압과 상처와 비교의식이 있는지, 낮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낮은 자존감이 있는지, 낮은 정체성으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또 남을 억압하고 또 강박을 느끼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팔의 위치, 자,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들었지만 양팔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의 위치가 위로 향했을 때는 구조 요청입니다. 또 마찬가지겠죠. 구조 요청. 자, 이렇게 머리 뒤로 이렇게 팔이 했을 때는 절도, 특수 절도입니다. 자, 환영합니다. 양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자, 내리면 체념, 그죠? 포기. 이런 부분이고, 자, 이 손을 뒤로 아니면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할 때는 숨김과 도벽입니다. 그죠? 숨겼거나 도벽입니다. 그럼 얼굴에 나타난 웃는 거는 웃는 게 아니고 숨기는 겁니다. 그죠? 눈알의 크기, 눈알의 위치, 눈알의 어떤 형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목에 무엇을 그렸는지 또 입은 어떤 형태로 있는지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 눈, 코, 입을 그리지 않을 때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또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엎어져 있는지, 주저앉아 있는지, 아니면 들어 누워 있는지, 그리고 상체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구체적인 부분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 적어도 한 1000장 정도는 임상을 거쳐서 보셔야 버스가 지나가도 그 그림이 보이고요. 드라마가 하면 이 아이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아빠에게 갈 건가 엄마에게 갈 것인가 그림을 그려보는데 거기서도 보여지고 영화를 보다가도 보여지고 명화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됐다 싸워요. 나는 그림을 그린다면 하늘에 구름이 있고 바다는 파도를 치고요.
나는 물은 그 다리는 반쯤 잠겨가 있고요. 집은 다 물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그 아이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소통 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소통과 사랑이 시작되구나. 거기에 공감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분석할 때 뒷모습은, 이 아이가 뒷모습을 그리고 필압을 했다 할 때, 이 아이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대상이 있구나. 그럼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지켜보는 가족이나 이 아이 내면에서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위기의식과 고통을 느낄까. 이런 마음으로 그림을 분석하게 됩니다. 제가 경기도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중부고속도로를 이제 운전해서 내려오는데 천둥 번개가 쳤어요. 천둥 번개가 치면 어릴 때는 무서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좀 무섭다. 엄마 어디 계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고 뭐 다양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고속도로를 이제 운전해서 내려오면서 왼쪽 저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내가 만났던 아이도 생각나고 아직 만나지 못하고 그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다양한 폭력을 당하면서 지금도 겪고 있는 아이들의 그 고통스러운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냥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를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은 문서화, 미디어화 또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함께 소통하고 또 연구하고 이걸 논문화하고 제자화시켜서 결국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전하면서 이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봤을 때에 그럼 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 내담자, 이 클라이언트를 내가 어떻게 조력하고 함께 세워갈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해줄 것인지, 또 어떤 조언을 하고 어떤 방법과 매체를 통해서 회복 소생시킬 것인지가 여러분의 이제 숙제처럼 여러분이 해야 할 천명, 소명, 사명 같은 그런 중차대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 그림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마지막 그림과 첫 번째 그림은 같은 친구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타난 친구들의 동의를 얻었고요. 이 친구들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고 그림을 보시면 만성적인 가정 불화에 억지로 견디는 짙은 파랑이기 때문에 이제 큰 구름이 2개 이상이니까 만성적인 가정 불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집은 빨강색이니까 우황과 황토색, 그러면 갈색으로 그죠? 경제적인 결핍 그리고 불안한 집의 형태입니다. 그죠? 언덕 위에 있는 집 그리고 소통은 하고 싶어 합니다. 회복 소생되기를 원하지만 검정 테두리에서
소통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나타내고요. 졸라맨으로 구조 요청을 나타내고 웃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과 억압을 숨기고 있는 상태고요. 집에서도 3가지 이상의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고 구조 요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도 보면 분홍색은 같은 의미입니다. 따뜻한 색이니까 우환과 결핍에서, 또 아래 능선과 풀같이 생긴 이런 이렇게 화재의 바탕은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잘려나간 나무지만 여기는 이제 정체성이 좀 잘려나간 거고요. 위에 나무는 보면 튼튼하고 가지도 좋습니다. 굉장히 두뇌 활동이 좋은 친구고 머리가 좋지만 결국은 이제 활동의 잎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자기 과시도 있습니다. 나무의 둥치 크기로 보면 자기 과시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위에와 아래에 2번째 그림에 보시면 열대림의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휘어졌다는 것은 신체의 결함을 의미하고요. 건강상의 문제를 의미하고, 어른이라면은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열대 잎이 더 큰 나무보다. 그런데 아이 같은 경우는 극한 슬픔을 겪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바다를 보시면 억지로 견디는, 2번째 아래에는 억지로 견디는 환경이고, 위에는 보면 스트레스와 바람의 의미입니다. 혼란스러운 의미를 나타내고, 자, 용서되지 않는 뒷모습, 그리고 그죠? 불안한 집의 형태, 우환과 불안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모여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낮은 정체성을 말하지 못한, 숨어있는 분노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붕이 3개 있는 지붕은 재혼한,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 형태가 여러 개로 집을 많이 그렸다면 어릴 때 할머니 댁, 고모, 이모, 외할머니 이렇게 양육 환경이 너무 불안하게 돌아다녔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시면 우환도 있고 탁자가 집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있는 앉은 자세는 좌불안석입니다.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고 쉬어도 불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가정 환경적인 소통의 부재나 우환이나 이런 억압의 기본적인 책임의 원인을 아버지에게서 찾습니다. 밑에 보시면 어머니는 성격은 원만합니다. 그런데 산이 위치가 앞으로 왔습니다. 엄마의 정체성이 땅에 떨어져,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산, 멀리 있으면서 둥근 산은 굉장히 좋은 엄마입니다. 자, 4분의 1만 나타나는 태양은 아버지의 영양가가 부족한 데다가 내게 사랑이 4분의 1만 주어진, 아빠랑 굉장히 소통하기를 원하고 또 사회성은 발달되어 있는 아빠입니다. 이제 그 우환 가운데 있고, 본인은 나무 사이, 그 산 사이에 있는 나무는 엄마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상황이지만, 동산 위에 뛰어노는 아이들은, 산 위에 뛰어노는 아이를 보면 엄마로부터의 규제를 또 규범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걸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처를 보면 색채 심리 상담학,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컬러, 이렇게 해서 2013년도 김선원 저의 그 아담북스에서 출처가 나왔고요. 미술심리 분석의 이론과 실제 2020년도
김영희 박사님의 한국상담교육개발원의 김영희 박사님의 미술심리 분석에서 이 출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활동에서 출처와 또 기대 효과와 목표를 잘 살펴보시고 또 예시표로 나타나 있는 그림을 분석하고 여기 왜 이 그림이 나타났는지, 이 도안이 있는지를 계속 설명하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은 예술심리 상담 워크북의 설명과 첫 번 초기 면담에서 갖는 HTP의 기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 1강과 2강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